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을 확정짓고 지난 8월 17일 총회회관에서 후보자 기호 추천까지 마쳤습니다. 이날 선관위원장 백광식 목사는 법적으로 열심히 잘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회 선관위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야방송 기자의 시각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재 선관위의 진행 상황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문기총위회 교회연합신문 차진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 기자님, 총회 선관위가 공정성의 논란에 이제 휩싸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총회 선관위가 최근에 임원 후보와 또 상비부서 후보들을 최종 확정했었죠. 근데 확정했는데 그 중에 공천위원장 후보에 도전했던 김성찬 목사가 여기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김성찬 목사가 자신의 탈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건데요. 김성찬 목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 그것이 매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독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김성찬 목사는 심의 결과 위임 목사 만 7년 이상 자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천위원장 후보 탈락의 원인이 위임 목사 만 7년 이상 자격에 못 미친다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 것인데요. 김성찬 목사의 주장은 이와 다른 게 자신은 2016년 6월 28일 정확하게 위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임식을 한 증거도 있고 당시에 노예에서 와서 위임식도 다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임에 문제가 없고 2016년 6월 28일 위임식을 한 게 맞아서 현재 자기는 만 7년 이상을 충분히 심우한 위임 목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회 선관위에서 문제 삼은 만 7년 이상 자격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김성찬 목사는 2016년 6월에 위임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만 7년 이상 맞는 것 같은데, 자, 선관위는 왜 문제 삼았을까요? 일단 문제는 사실 평서노회가 당시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뭐냐? 바로 평서노회가 당시 심각한 분쟁에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노회가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었었던 건데 한쪽은 평서노회, 한쪽은 의산노회로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김성찬 목사가 있었던 꿈이 있는 교회 역시 그 분쟁 중에 하나의 측에 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산노회 측에서 주관했던 위임식을 통해서 김성찬 목사가 2016년 6월 28일에 위임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두고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근데 하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당시에 문제가 될 건 없었던 게요. 분립 과정에서 평서노회와 의산노회 자체가 김성찬 목사가 있었던 꿈이 있는 교회를 당시 정확하게 당회가 조직된 교회로 인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당회가 있는 교회라는 뜻은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고, 그 위임 목사는 위임식을 통해서 제대로 위임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상대 측이었던 평서노회조차 인정을 했다는 거는 2016년 6월 28일 자체의 위임식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문제가 없었다. 바로 그거였던 거죠. 사실 공정성 논란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선관위 후보 탈락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지만 선거 때 나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선거에 나가겠다 마음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2년, 길게는 3년, 5년을 준비해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또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그 소양도 공부해야 되고 그 전에 정치적으로 자기의 인맥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기 여러 면에 있어서 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걸려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만큼은 굉장히 억울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역할이 누구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탈락하고 난 다음에 김성찬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역시 교단지의 기사를 통해서, 기독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탈락 소식을 알았고 그 이유도 이제 거기 명시된 걸 알았다고 하는데, 아쉬운 건 이분은 그거예요. 이거를 자기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고 하면 자기가 당시에 평서노회와 의산노회 분립 과정이나 그 당시 평서노회가 어떤 분쟁을 했는지, 심지어 그때 언론 취재도 활발하게 이뤄졌었을 상황이라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 묻지 않고 단순히 그 노예 기록이 없다라든가 뭐 자기의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부정당했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단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기독신문 기사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기독신문이 당시 그 상비부서 그 후보 확정 과정을 다룬 그 기사를 보면은 다른 부분은 다 사실 뭐하기로 했다, 뭐 확정키로 했다, 뭐 확정했다 등등 그 선관위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거나 선관위로부터 그거를 그 내용을 브리핑을 받은 내용을 사실 기사화했거든요. 하지만 이 김성찬 목사 부분만은 김성찬 목사는 심의 결과 위임 목사 만 7년 이상 자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려졌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와 관련해서 들리는 풍문을, 그러니까 그 선관위로부터 공식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니라 들리는 풍문을 썼다는 사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전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냈다고 볼 수 있다고 좀 봐요. 후보에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줬다는 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명유기가 일단 없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분명히 객관적인 이 상황만 보면은 선관위 입장에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교회는 합동 측에서 인정하는 당회가 있는 교회예요. 그죠? 네. 총회에 당회가 있는 교회로 보고된 당회가 있는 교회예요. 당회가 있다는 거는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위임 목사가 김성찬 목사로 돼 있어요. 근데 위임 목사인 김성찬 목사가, 그러니까 김성찬 목사가 꿈이 있는 교회 위임 목사라고 교단에서 인정을 하는데 위임식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폐가 있는 상황에 의문을 품었다고 하면 충분히 김성찬 목사한테 이 상황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분명히 소명을 요구했어야죠. 그렇죠. 그럼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인데 위임식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성찬 목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내가 소명을 하면은 이건 내가 소명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재심을 넣었던 것 같은데, 재심을 하면은 이제 김성찬 목사는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자료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재심을 신청한 거에는 회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0일이 그 공천위원장 선거거든요. 8월 31일이 네. 공천위원 선거인데 지금 해봤자 고작 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김성찬 목사는 회의가 열려서 자기 재심이 재심을 해서 자기 후보가 받아들여지건 말건 일단은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얻어야겠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분은. 선관위에서 이런 태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차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해요. 사실 위험한데 사실 김성찬 목사 입장에서는 애초에는 이건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 그럼 내가 소명을 하면은 받아들여지겠다는 게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재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가 계속 지금 전혀 언급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대로 갔다가 8월 31일 날 그대로 선거가 열릴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혹시 나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 아니었나는 당연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왜냐면 상식적인 절차에 있어서 이 정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혹시라도 그러니까 정말 위험스럽지만 정말 저는 그 상황에서는 당연한 의문이라고 봐요. 혹시 선관위가 나를 일부러 탈락시키나? 그리고 일부러 탈락시키는 거는 또 다른 후보랑 연관성이 있나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선관위가 오히려 자신의 선관위가 매우 공정한 선거를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지금 재심을 열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총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서부터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차 기자님, 공정한 선거, 클린 선거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선거는 사실 의문을 남기지 않는 거죠. 그 누구의 의문을 남기지 않고 그 모두의 인정을 받는 선거가 사실 가장 좋은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선관위 자체가 철저히 명확한 해석과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놔서 모든 후보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탈락한 후보일지라도 내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충분한 설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번 선거 과정이 사실 김성찬 목사가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좀 오늘에서. 다만 탈락이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선관위가 김성찬 목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김성찬 목사의 소명 자체를 들어보고 그 소명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후보 자격을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되죠. 이해를 줘야죠.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는 자신의 권위 자체보다는 일단 후보자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그 간절함을 생각해서라도 일단은 한 번 더 그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선관위 자체도 위원회 회의고 한데 그게 무슨 절대성을 가지거나 그게 뭐 한 번 말하면 뒤집어 엎을 수 없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선관위가 지금은 당장 재심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합동이라는 교단 내에는 노회가 매년 여러 노회가 분립할 정도로 상당한 분립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통합보다 합동이 노회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분립의 영향인데 문제는 그 분립을 할 때마다 그 분립에 있어서 역사를 잇는다던가 그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이거가 모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찬 목사는 어쩌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거를 지금 원칙 아래에 있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성찬 목사의 주장만 다르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해줄 수 있는 거는 선관위가 일단은 그 원칙 위에서 선관위가 충분히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그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은 선관위가 문서만 보지 말고 문사 뒤에 있는 역사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취재한 기록이 있고 당시에 분열한 역사도 있고 분립 과정에서 어떤 진통이 있었는지도 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모든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하야 방송도 분쟁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그 의산노회와 평산노회가 분립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지금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분립 과정 속에서 교회가 위임식을 했던 것조차 부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거면은 그럼 현재 지금 꿈이 있는 교회는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고 당회가 없는 교회가 되고 지금 꿈이 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붕 뜬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은 붕 뜬 성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선관위의 판단 자체가 단순하게 김성찬 목사 한 사람만 날리는 게 아니라 합동의 선거 문화 자체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을 후보 자격에서 탈락시킨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립 과정에서 이뤄진 조직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관위는 탈락 사유에 대해 입 후보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무소불위 선관위라는 오명만 남길 것입니다.